일단은 저희가 이제 미리 안내 나간 대로 초등 과정, 중등 과정, 고등 과정은 각각 어떤 형태로 조금 약간 그 공부들의 흐름이 좀 있을까에 대한 내용과 또 대수와 기하는 또 어떤 식으로 또 생각하면 좋을까 이렇게 학년별로 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의 이제 학습 전략의 차이. 자, 일단 이 부분부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초중고의 어떤 학습법의 차이를 이해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 미래 어떤 그 결과치가 좀 달라진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당연히 아이가 초등생을 거쳐서 중등, 고등 과정, 물론 과정을 각각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제 초등에서 배웠던 그 흐름을 보통 이어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초등 과정에 따라서. 근데 초등, 중등, 고등의 과정은 분명히 구분될 만한 어떤 약간 학습법의 차이를 가져야 하는데 그 차이를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약간 그 기존의 방식대로 유지하다가 결국은 그 결과치가 꽤 달라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초등에 대한 얘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초등. 자, 일단 초등에 대한 학습은 그러니까 초등 과정입니다. 초등 학생이 아니고 이제 대부분 뭐 초등학생들의 선행이지만 초등 과정은요. 간단한 어떤 연산들 그리고 아이디어 위주 그리고 용어 위주에 대한 어떤 학습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은 설명 듣고 그냥 이해가 됐으면 웬만큼 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심화 문제는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냐면요. 약간 사고력 문제에 대한 기반들, 그리고 공간지각 능력들, 막 블록 쌓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약간 어떤 문장을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심화 문제는 약간 이런 형태의 기반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배우더라도 아이들이 그 성취도는 차이가 있을 건데, 저는 이 부분 자 보세요. 초등 쪽은요, 빠른 이해력.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만큼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훨씬 유리하고 그리고 암산 속도 뭐 손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써내려가고 그런 좀 뭐 전체적인 어떤 스피드가 좀 빠른 친구들이 굉장히 이 초등 과정을 배울 때 유리하고요. 실질적으로 초등 과정은 굉장히 빠르게 진도가 나가요. 아이들이 그냥 쫙쫙쫙쫙쫙 하고 초등 과정은 뭐 그냥 후룩 끝나버립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초등의 강조점은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약간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냥 머리가 좋은 아이들한테 그냥 단지 유리한 부분도 다소 있긴 있다. 초등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제 중등은요. 중1, 중2, 중3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교육 과정에서의 어떤 그 목표나 어떤 그 준비 상태들 그런 것들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은 중1은 초등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약간 중등적으로 좀 재해석하고 네모 쓰던 걸 좀 X를 쓰고 그동안 알아서 쓸 법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용어를 다시 정리하고 그것을 이제 적용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익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 과정은 전반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한 좀 준비의 과정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 수학적인 용어인 거죠, 결국 문자 사용한다는 네. 게. 그리고 중2는요. 말 그대로 본격적인 이론이랑 뭐 활용 문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 그리고 중3은요. 이제 중3은 말 그대로 중3을 끝나면 고등인 거잖아요. 이 고등에 대한 연계성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중3 때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되고 뭐 말 그대로 심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1, 2, 3은 약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중등의 이제 학습의 특징은 뭐 점점 연산이 복잡해집니다. 하나하나의 과정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그냥 머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줄고 뭔가 이렇게 많이 이제 써내려가야 되는 부분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을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걸 적용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 기존에 있는 초등 수학에서는 그냥 개념을 한번 이해했으면 어느 정도 적용할 것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간단한 건데 그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이들을 서로 연결시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심화 유형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중등부터. 자, 그러면 이 심화 문제 기반, 중등 수학에서 심화 문제 기반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경시, 고등. 자, 경시적인 내용이 조금 이제 미리 담겨져 있는 내용,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울 내용들이 미리 또 담겨져 있는 내용. 그리고 어떤 문장에 대한 이해력, 뭐 중등 문장 더 긴 것들 되게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거 참 못하잖아요. 네. 설명을 다 해주면 풀 수 있는데 스스로 문장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복잡한 연산. 연산도 그러니까 이 연산이라는 게 그냥
그냥 뭐 곱셈 빨리 하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식이 길어요. 그래서 막 분수 계산 복잡한 것들 그런 것들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말 답까지 갈 수 있는가? 식을 다 세워도 답까지 갈 수 있는가도 또 약간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딴 길로 이제 빠지면 안 되는 거고 가던 길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었는지를 계속 확인해 봐야 되는 과정들이 이제 중등 심화 문제에서 많이 등장을 중등의 하죠. 심화적인 문제 기반은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고요. 성취도의 차이. 어떤 방법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였느냐가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여기서 타고난 어떤 지능이나 기본적인 수학적인 역량의 차이는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 차이는 당연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재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꼭 다 수학 잘하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재 연산이나 뭐 초등과정 할 때 머리가 빨리빨리 막 그렇게 굴러가는 것 같지 않던 친구들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꽤나 달라서 자, 여기서 포인트가 어떤 방법으로 트레이닝 하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크다. 물론 지금 그 방법을 다 뭐 여기서 얘기보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얘기 진행하면서 계속 진행할 건데 초등 쪽은 어떤 과정을 써내려가는 부분이 약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등 과정서부터는 자신이 풀어내는 과정을 서술할 수가 있고 그 과정이 보이게끔 해나가는 걸 시작해야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고등까지 얘기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고등. 네. 중등 전반의 수학 내용을 응용 범위로 당연히 합니다. 중학교 때 배운 거 어느 걸 끌어다 써도 누구도 문제 제기 안 해요. 그래서 중등 전체적인 내용이 당연히 응용 범위로 등장하면서 깊은 수학 원리랑 뭐 이론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긴 풀이 진짜 막 풀이가 긴 풀이를 요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이렇게 과정을 막 써내려가는 수준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하나 뭐 이렇게 논문을 써야 돼 이렇게 쭉. 그런 과정 문제들이 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화 문제 기반은요. 고등 쪽 역시 그런 심화 문제들 중에서는요. 약간 경시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등에 있는 내용들을 섞은 거. 근데 보통 이제 중등에 있는 대수적인 내용을 많이 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등에 있는 상당수가 중등의 내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냥 고등 대수에 집중하면 되는데 중학교에 있는 도형 문제랑 섞어 놓은 심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응용력, 응용 문제를 보는 거, 문장 이해력. 약간 뭐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의 문제 보면 이제 지문 이만해서 그 논리 구조상 빈칸 채워야 되는 것들도 있고 어떤 그 내용을 토대로 약간 적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문장 이해력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자, 성취도의 차이는요. 당연히 이제 중등 수학의 완성도. 중등 수학까지는 못했지만 고등부터 잘해야지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등 수학의 완성도가 되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서술력. 그리고 유형별 노하우. 이건 어떤 얘기 드리고 싶으냐면 모든 문제마다 어떻게 풀어야지를 새로운 전략을 짜진 않아도 돼요. 뭐 이것도 진철쌤도 아마 준비하셔서 얘기하실 것 같은데 유형별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라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있는 친구랑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노하우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문제마다 풀 수 있는 그런 툴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성취도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시간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또 서술력 부분에서도 이제 자칫 놓치기 쉬운 게 이 과정만 잘 쓴다고 서술력이 되는 게 아니고 고등에서는 증명을 요하는 문제들도 또 대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증명도 얼마나 이제 논리적으로 그 구조를 잘 본인이 짜서 과정을 쓸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뭐 정확한 개념 이해 사실 중요합니다. 개념은 이해가 덜 됐지만 문제만 위주로 푼다 이것도 안 되고요. 정확하게 개념 이해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 마지막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사실 수학에서 스스로. 네. 스스로 얼마나 풀었는가. 그럼 뭐 헬스랑 비교해 보자면은 뭐 이 비유가 보통 제일 재밌어요. 엄마 나 오늘 헬스장 가서 정말 무거운 역기를 선생님이 드는 걸 1시간 동안 보고 왔어. 그게 이제 도움이 돼요. 어떤 도움이 되냐면 동기부여와 이제 어떤 방향을 잡는 데는 도움은 되는데 그래서 넌 얼마만큼 운동을 했니? 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학생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헬스를 등록하면 자꾸 트레이너만 점점 튼튼해져요. 저는 강한 동기 말고 지출을 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그래서 스스로 풀어봤느냐. 자, 그럼 여기서 초중고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다시 잡아보죠. 그러니까 초등 쪽은 초반에 이제 수학적인 뭐 두뇌, 스피드 그리고 암산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유리합니다. 식도 간단해요. 땅땅땅땅 하고 끼워 맞춰서 풀고 약간 사고력처럼 이렇게 해서 풀고 하는 친구들 유리한데
중등부터가 그 시작인데 중등부터는 자신의 그 올바르게 완전히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때 하나하나의 과정을 서술해서 자기의 풀이 과정이 이렇게 보이고 자기가 부족한 걸 찾아내서 이 전체적인 흐름들을 써내려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소위 이제 그리고 논리적으로 네, 돼야 되죠. 논리적으로. 네. 그리고 또한 그냥 이해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그것을 많은 유형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많이 풀어냈느냐. 누군가의 설명을 들어봤느냐, 어려워서 누군가한테 설명 듣거나 뭐 답을 봐서 정리했다가 아니라 그래서 스스로는 얼마만큼 해봤느냐가 그 수학적인 사고에 수학적인 그런 능력에 영향을 주는데 가끔 중등이나 또는 고등까지도 그 초등의 수준 어떤 학습 방법으로 계속 끌고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중등이나 고등까지도 수많은 내용을 암산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객관식이면 숫자를 대입해서 항상 풀으려고 하고 약간 이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건 올바르지 않고 결국은 사실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그 올바른 방법으로 얼마만큼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느냐, 그 성취도가 쌓여 있느냐가 중등과 고등으로 갔을 때 그 성취도의 차이를 실제 만들어낸다. 네. 자, 요 정도 얘기를 해봤습니다.